Kim to witnesses, you're clear to instruct. 안녕하세요. 윌리TV의 윌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달 착륙부터 우주 관광까지 우주전쟁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억만장자들의 우주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미 여러 매체에서 접하셨겠지만 2021년 7월 11일이죠.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민간인으론 최초로 우주 관광에 다녀왔습니다. 성공적인 우주 관광이었죠. 그리고 2021년 7월 20일 지구상 최대 부호로 이야기되고 있는 제프 베이조스 역시 자신이 만든 기업의 우주선인 뉴 셰퍼드 캡슐을 타고 첫 우주 관광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민간 우주 기업, 이 경쟁은 3파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창업한 블루 오리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의 창업자인 앨런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 X라는 기업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우주 비행을 다녀온 버진 그룹의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이 창업한 버진 갤럭틱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세 기업들이 3파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티켓당 2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이 우주관광 티켓의 여행자 명단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브래드 피트나 앤젤리나 졸리, 아니면 저스틴 비버 같은 이런 유명인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서요. 머지않아서 이 유명인들의 SNS에는 우주관광 사진들이 막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 산업이었고, 민간인들은 범접할 수 없는 국가기밀, 특히 군사기밀 같은 것들이 많이 포함된 산업이었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이 아니었었죠. 그런데 그 상황은 많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억만장자들의 우주산업, 이 경쟁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Willy TV. 이 영상을 기억하시나요? 1969년이었습니다. 바로 그 해에 전 세계는 이 장면을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미국의 아폴로 11호는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유인 우주선이었습니다. 선장인 닐 암스트롱이 미국 성조기를 달에 꽂는 이 장면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미국이 달 착륙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부터 72년까지 추진했었던 아폴로 프로그램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주 산업에 이렇게 열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소련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소련 얘기하니까 저게 옛날 사람이 된 기분인데, 자, 아무튼 1957년 당시 소련 소비에트 연방은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4년 후인 1961년에는 세계 최초로 유린 가가린이라는 이 우주 비행사가 지구 궤도를 도는 지구 여행에 성공을 합니다. 당시 우주항공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군사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위협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이 소련의 우주 전쟁을 스페이스 레이스 혹은 스페이스 월, 즉 우주 경쟁, 우주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정도로 이 소련의 발전된 우주항공 기술은 미국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었고, 세계 최초로 유인 우주선이 달에 착륙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오늘날까지도 이 아폴로호가 달에 착륙해서 성조기를 꽂는 이 장면 자체가 모두 위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1976년 빌 케이싱이라는 분이 창간한 We Never Went to the Moon 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출판되면서부터 이 날조설이 굉장히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나사의 아폴로호가 달에 착륙한 적이 있든 없든 간에 5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는 이 우주 경쟁이 미국과 소련의 무한 경쟁의 꽃 중의 꽃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 우주 무한 경쟁은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되는데요. 80년대부터 미국과 소련의 외교 관계가 점차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고, 급기야 1991년 12월 26일 소비에트의 142H 선언으로 소련의 붕괴를 공식화하게 되죠. 그래서 우주 경쟁은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 그 결을 다르게 하는데요. 일단 두 나라 간의 경쟁 분위기가 급격하게 사그라들면서 또 정치인들의 관심받게 나는 그런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4년이었습니다. 2004년에 공화당 출신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그 분야에 불을 지피게 되는데요. 이 부시 대통령은 2020년까지 다시 미국이 달에 착륙해서 성조기를 다시 꼽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준비했던 이 정책이 컨스텔레이션 프로그램이라는 정책인데요. 이 컨스텔레이션 프로그램은 2004년 당시 예산액이 자그마치 2,300억 달러로 책정되었었습니다. 하나로 계산하게 되면 거의 한 250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원래대로라면 250조 원 되는 투자를 통해서 작년에 미국이 다시 한번 달에 착륙을 했어야 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 이유는 2005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 컨스텔레이션 프로그램이 5년 후인 2010년에 종료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시 대통령 다음 정부를 이끌게 된 민주당 출신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우주항공 산업은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됩니다.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은 이 우주 산업 자체를 정부 주도 산업이 아닌 이제 민간 기업 주도 산업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정부는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내내 이 민간 기업들의 우주항공 산업의 참여를 독려하게 됩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이미 기업들은 존재했었는데요. 이미 2000년에 창업된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있었고 2002년에 창업된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창업된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이라는 기업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힘을 받기 시작하죠.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우주항공 산업을 국가 주도 산업이 아닌 민간 기업 주도의 산업으로 바꾸자라고 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버진 갤럭틱의 창업자인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민간인 최초로 우주 관광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 또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전 세계 최초의 민간인 우주 관광객 타이틀을 사실은 이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가져갈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프 베이조스는 자신의 남동생과 함께 7월 20일에 우주 관광을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7월 1일에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SNS에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7월 11일에 우주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다 라고 말이죠. 아마도 이 최초의 타이틀을 뺏기기 싫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 X, 그리고 버진 갤럭틱 최고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첫 번째 우주 관광은 버진 갤럭틱이 그 타이틀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좀 더 큰 그림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제프 베이소스나 아니면 리처드 브랜슨의 도전은 달을 넘어서 화성까지 도달할 계획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스페이스X에 비하면 아직은 좀 소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바꿔 얘기하면 좀 더 현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블루 오리진을 한번 보자면 일단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선, 이 블루 오리진 우주선의 목표는 우주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카르만 라인 또는 준궤도라고 불리는 그 고도의 100km 지점입니다. 그래서 캡슐에 탑승을 해서 준궤도까지 올라갔다가 잠시 무중력을 경험하고 그 후에 낙하산에 매달려서 지구를 귀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게다가 제프 베이조스가 하게 될 첫 우주여행은 약 한 10에서 11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죠. 그리고 리처드 브랜슨이 마친 이번 우주 관광 역시 고도 100km 미만, 한 80km 정도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주 비행 시간도 뭐 5분에서 6분 정도 되는 것으로 굉장히 짧았고요. 근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것은 그런 우리가 흔히 봤던 수직 로켓 방식이 아니라 일반 비행기처럼 활주로를 타고 이륙하고 가다가 그 후에 로켓 엔진에 불을 붙여서 다시 한번 2차로 올라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건 비행기인지 우주선인지 모를 정도의 느낌의 그런 비행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제프 베이소스의 로켓은 자동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은 조종사가 2명 같이 탑승을 해야만 했고 그리고 관련 기술자들까지 같이 탑승을 했었죠. 그래서 국제우주정거장인 ISS가 지구 상공 400km 위를 돌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100km까지만 올라갔다가 몇 분 후에 내려오는 그런 기술력이나 그런 상품으로는 달 착륙을 넘어서 화성 탐사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스페이스X에 견주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오히려 스페이스X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우주관광 산업을 2023년 이후에나 출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우주관광 산업에 있어서만큼은 스페이스X가 조금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2021년 7월 리처드 브랜슨과 제프 베이조스 이 두 우주기업의 창업자들의 우주비행은 민간 우주여행 시대를 여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이 비행 당시에 남겼던 몇 마디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I was once a child with a dream, looking up to the stars. Now I'm an adult in a spaceship with lots of other wonderful adults looking down to our beautiful, beautiful Earth. To the next generation of dreamers, if we can do this, just imagine what you can do. 이분은 1972년 영국에서 버진 레코드사로 음반사로 시작해서 항공사, 여행사, 통신사, 호텔, 의료 관련 사업 등으로 확장을 했고요. 현재 전 세계 계열사만 400여 개를 거느리고 있는 이 버진 그룹의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 회장입니다. 1950년 태생이니 올해의 나이가 만 70세인데요. 이분이 2004년 당시 1억 달러라는 돈을 들여서 바로 이 버진 갤럭티라는 회사를 세웠는데요. 이 1억 달러를 투자해서 세운 이 기업이 17년이 지난 지금 2021년 첫 민간 우주 여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비행하시는 그 장면이랑 내려와서 인터뷰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70세의 회장님의 모습이 아니라 10대의 동심으로 돌아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굉장히 짠했고 또 개인적으로 또 감동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Willy TV.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윌리TV의 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